이것은 추리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 중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명탐정 포아로가 가장 머리를 많이 쓴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이야기는 포아로의 비서 닉몽 씨가 들은 이상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닉몽 씨의 언니 몽 씨가 외국인 학생 기숙사의 관리인입니다. 이 기숙사에 사는 유학생 대부분은 미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최근 기숙사에서 이상한 도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하일, 반일, 햄버거, 큰 양식품, 처진 등요, 보고 전구, 라이터, 우산 가루 등도 포함됩니다. 더 이상한 건 잃어버린 반지가 갑자기 학생 식탁 위수프 그릇 안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캔버스 가방은 칼로 안감을 찢긴 채 보일러실에 버졌습니다. 이 기숙사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외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몽 씨와 집주인 아주머니는 도둑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 중 한 명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납품이 모두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이라 몽 씨와 집주인 아주머니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아로는 닉몽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한 일 없던 포아로가 직접 몽 씨를 찾아가 무로 선을 깨고 애안습니다. 외국인 학생 기숙사 단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몽은 당연히 흔쾌 허했으나 그날 밤 다시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집주인 아주머니와 기숙사에 사는 7명의 학생을 포아로에게 속습니다. 그들은 각각 화학과 긴머리 소녀 시시, 헤어라인이 인상적인 심리학과 우등생 쉐딩, 그발머리를 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소녀 진유, 고고학과 안경 쓴 소녀 사연자이, 문학과 곱슬머리 소녀 권매이, 정치학과 여학생 안경재, 그리고 의학과 남학생 홍마우입니다. 눈앞에 뚱뚱한 남자가 유명한 명탐정 포아로임을 알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가 기숙사 도난 사건 조사하러 온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포아로가 이런 사소한 절도 사건을 조사하는 건 과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포아로는 진단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도난 사건 뒤에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관리인 몽 씨와 집주인 아주머니가 빨리 신고한 게 좋겠다고. 포아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 도난 사건에 뭐가 상함이 있다고 웃겼다. 둘째, 학생들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역시 그녀 예사로했다. 다음 아침이지. 화학과 긴머리 소녀 시시가 머리선이 인상적인 심리학과 우등생 쉐딩과 함께 포로 탐정사무소에 왔다. 시시가 자진해서 자신이 동료 물건을 훔친 도둑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을 훔친 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도벽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다. 시시에 맞다면 그녀가 훔친 가장 귀중한 물건은 정치학과 안경 쓴 누나의 반지다. 시시는 이 반지가 그냥 길거리 물건일 줄 알았다. 그런데 우연히 패션 디자인 전공 금녀에게서 안경 누나 반지 다이아몬드가 비싼 진짜 다이아임을 들었다. 시시는 귀중품을 잃은 안경 누나가 신고할까 걱정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 반지를 국그릇에 넣었다. 물결자리 돌려옵니다. 훔친 다른 물건들은 시시가 어젯밤 모두 돌려줬다. 그리고 모두의 용서를 받았다. 이번 방문 목적은 포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쉐딩도 옆에서 시시를 변호했다. 그녀가 시시는 도벽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통제 못하고 훔쳤다. 자신 상황을 설명한 후 시신 포로에도 맞다.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 도둑이 자신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기숙사 복도에서 잃어버린 전구, 집주인 부인이 도난당한 소독제 붕상가루, 그리고 의대생 빨가머리가 잃어버린 흰가운, 청진기, 캔버스 가방 같은 것들도 자신 소행이 아니라고. 포는 시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책임을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뜻밖에도 시시가 갑자기 자기 방에서 중독사했다. 집주인 부인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포로와 자프 형사는 현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집주인 부인의 질책을 들었다. 집주인 부인은 흥각다. 포로가 쓸데없이 도난 사건을 조사해서 시시가 자살했다고. 포로는 물론 시시가 자살했다고 믿지 않았다. 기수와 군의용 말하려면 시시는 심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수면제를 한 봉지씩 먹어야 잠이 들어요. 그런데 시시가 어젯밤 먹은 수면제 포장지에 모르핀 가루가 좀 나와 있었어요. 포어는 이걸 의했어. 누군가 치명적인 양의 모르핀 가루를 시시가 평소 먹던 수면제와 바뀌 칠한 거라고. 외국인 기숙사는 평소에 외부인이 출입 금지예요. 그럼 독을 넣은 사람은 분명 기숙사 안에 살고 있는 거죠. 포아로와 자포 단장은 기숙사에 있던 몽씨, 집주인 아주머니, 심리학과 우등생 쉐딩을 차례로 조사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죠. 두 사람이 밖에 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려던 찰나에 고고학과 내안경 학생이 마침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내안경 학생에게서 포아로와 자포 단장은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첫째, 사건 당일 밤 내안경 학생이 직접 봤대요. 의대생 홍모가 시시가 없을 때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둘째,
내안경 학생 말로는 모르핀 가루는 처방약이 하네요. 일반은 절대 10대. 홍모는 지금 병원에서 인턴 중이라 이런 처방약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안경이 제공한 단서에 따라 포와 자프 형사는 바로 붉은머리 인턴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이 병원에서는 얼마 전 모피 분말 한 병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대생 붉은머리가 시시를 죽인 주요 용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포와 자프 형사의 신문을 받자 붉은머리는 병원에서 모피 분말을 훔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시시방에 몰래 들어간 건 잃어버린 청진기를 찾으려던 거였다고 했죠. 그 청진기는 당시 비쌌을 뿐 아니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비루씨가 전에 주장했지만 붉은머리를 훔친 적 없고 붉은머리는 그녀 말을 바심하니하며 그래서 몰래 방에 들어가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 못했죠. 자주와 관련단을 지정하고 붉은머리는 포와 자프 형사에게도 또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시신은 붉은머리에게 행했던 잔이 그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그리고 수상한 정보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시시 방청문은 기숙사 건물 무일실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시는 우연히 한 사람이 몰래 붉은머리 천 가방을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간 걸 봤대요. 아마 이 사람이 가방 안감을 찍고 그걸 보일러실에 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씨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붉은머리 청진기와 가운이 이 사람이 훔친 건지 아닌지. 게다가 시시 말투로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분명히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신부는 붉은머리에게 말하지 않았죠. 붉은머리는 그 가방 도둑이 시실 주입을 나가고 심하다. 또는 붉은머리 말을 반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한 사람이 아는가요? 자신의 도둑질을 감추려고 산까지 저릴 수 있을까요? 포와 자프 형사가 붉은머리 신을 내고 병원을 떠나갈 때 우유바스다. 외국인 기숙사에 사는 정치학과 여학생을 안경 언니도 이 병원에 오는 거려. 두 사람은 안경 언니에게 예전에 질문했으나 알고 보니 안경 언니는 맥 아저씨라는 정치인을 만나러 왔답니다. 이 맥 아저씨는 정치 활동 중에 자주 선대를 위해 목소리를 했다. 출연방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했다. 정치학과에 다니는 안경 언니가 개혁치 8사를 우상호였다. 그래서 일버 차와다. 시시가 중독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경원은 흥결 발현소 포아르와 자프 형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줬다. 안경원이 기겠다면 작당의 밤에 그녀가 지어봤다. 시시 옆방 문학과 여학생 권매가 몰래 창문 넘어 기숙사를 떠나는 걸. 포아르는 이 단서를 기록한 후 안경 언니가 더 줄 정보가 없자 자프와 함께 병원을 떠났다. 가는데 자프 형사가 포아르에게 말했다. 안경 언니가 말한 맥 아저씨와 알던 사이라고. 10년 전 맥 아저씨 아내 맥 부인이 집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중독돼 죽었다. 이 사건 담당이 바로 자프 형사였다. 맥 아저씨는 그때장이라 아내가 심한 불면증이 있었다고. 매일 수면제를 먹었다고. 기억력도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맥 아저씨는 단정했다. 아내가 실수로 2번 복용해 죽었다고. 중고로 죽었고 자프는 아저씨였다. 맥 아저씨가 추측을 말할 때 가정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뭐가 숙이는 것 같았다. 자프는 맥 아저씨와 맥 부인을 다시 만나 16살 아들 아맥에게도 물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맥 아저씨가 막았다. 맥 아저씨 이유는 이랬다. 어머니 죽음에 아맥이 충격받아 외집 친척 집에 보내 임시로 살게 했다고. 자프는 의심다. 아맥이 맥 부인 죽음 진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마저가 은행하고. 자프 형사는 뜻밖이 들었다. 맥 아저씨가 변호사에게 한 말. 내가 한 뒤 걔한 다른 선은 없다. 이 말에 자프는 더 의심했다. 맥 아저씨가 맥 부인 살인하라고. 하지만 자프가 조사를 깊게 하려는데 사사하게 대장했다. 이윤. 맥 산부는 그때 정치계에서 영향력이 컸어. 경계하는 사사는 상대를 환대하면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지. 그래. 맥 아줌마 사망 사건은 결국 사고사로 대충 마무리됐어. 자프가 그럼 생각니? 왠지 맥 아줌마 사건이 지금 시시 사망 사건과 좀 닮았다고 느껴져. 하지만 두 피해자 사이엔 아무 관련이 없고 사건 발생 시기도 10년이나 차이나서 자프와 포로는 더 깊게 파고들지 않았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두 사람은 이어서 안경원이가 준 단서를 따라 도서관에서 다시 책 읽는 고미를 찾았지. 그런 고미는 사건일 기숙사 떠나고 업부했어. 잔이 사건 당일밤에 기수가 났다는 걸 정이지. 포는 이때 짓어. 고미가 읽고 있던 책이 오스카 와일드 단편선이어서. 그래서 책 속 이야기 몇 개를 덜컥 말했지. 권미는 포로의 박학다식함에 감탄했어. 그런데 포로는 권미 칭찬이 이상하다고 느꼈지. 왜냐면 자기가 말한 건 사실 셸리 작품이었으니까. 문학과 학생인 권미가 와일드랑 셸리 작품을 구별 못하다니 말이 안 돼. 권미 신문을 끝내고 나서 포로와 자프 형사는 의상 디자인 공부하는 김양을 찾았어. 김양은 현대 의료회사에서 인터 중이야. 포로는 조사 중 김양이 손바느질을 엄청 잘한다는 걸 알았어.
특히 바느질 방법이 독특했지. 하지만 김양은 유용한 단서를 주지 않았어. 포로와 자푸는 각자 집에 가서 쉬기로 했어. 그런데 그날 밤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이번 피해자는 기숙사 건물 주인의 부인이야. 칼에 심장을 찔려서 자기 방에서 죽었어. 학생들 기억에 따르면 집주인 아주머니는 사건 전날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술 기운을 빌려 모두 앞에서 진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자신의 아파트에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거였죠. 포로와 자푸는 그대로 수치했어. 집주인 아주머니가 시신을 죽인 범인의 정체를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입을 킥 된가 봐죠. 기숙사 과임 시에 따른 집주인 아주머니는 독신 여성이고 평생 제마더에 물러요. 하지만 기숙사에 사는 몇몇 학생과는 사이가 좋았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 학생 클럽도 운영했고 여행 가방 전문 가게도 운영했어요. 가게는 기숙사 근처에 있었고 물건값이 매우 싸서 기숙사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 클럽 멤버들이 자주 그 가게를 찾았어요. 의학과 호모는 얼마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행 중에 집주인 아주머니 가게에서 캔버스 가방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홍모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도둑은 가방을 훔친 후 칼로 안감을 찢었고 마지막에 보일러실에 버렸어요. 우인이도 기숙사 복도 저구도 그날 밤에 사라졌죠. 포로와 자푸가 몽씨에게 상황을 들은 직후 의학과 홍모와 고고학과 사한짜이가 비밀스럽게 둘을 찾아왔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시시가 죽기 며칠 전 기숙사 학생 몇 명이 모여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때 심리학과 시딩이 사람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는데 자긴 독을 쉽게 걸 수 있다고 돼. 몰래 살인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죠. 자기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실제로 모르핀 가루 한 병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했어요. 그런데 시시가 죽기 이틀 전 쉐딩은 걱정돼서 사람들 앞에서 모르핀 가루를 싱크대에 버렸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포로와 자푸에게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포로와 자푸는 홍모와 사한짜이가 준 단서를 듣고 다시 쉐딩을 찾아가서 그를 신문했어요. 이번에 쉐딩은 자기가 훔쳤다고 인정했죠. 의대생 홍모의 가운과 청진기를요. 이 두 가지 물건으로 자신을 의사로 꾸몄다. 붉은 무의 영어로 실사롭다. 모르핀 가루 한 병을 훔쳤다. 하지만 신은 무장다. 자신은 다만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절대 독사할 생각은 없었다고. 나중에 곤란해질까봐. 그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모르핀 가루 전부를 싱크대에 버려 없앴다. 모르핀 가루를 버리기 전까지는 쉐딩은 계속 방에 두고 있었다. 평소에도 방문할 때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훔쳤다고 의심한다. 지뢰 무인이 속으로 쓰던 붕산가루. 그 다음 붕산가루로 모르핀 가루를 바뀌치게 한 것이라고. 붕산가루와 모르핀 가루는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 누군가 바꿔치기해도 쉐는 낫지 못을지다. 쉐딩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집주인 부인의 붕산가루가 이상하게 사라진 것도 더 그럴듯한 설명이 된다. 도난당한 모르핀 가루 양으로 보면 범인은 시신을 독사한 후 아직 꽤 나아 있었을 것이다. 포름 그서 자푸에게 기숙사 방마다 수색하라고 했다. 남은 모르핀 가루를 찾기 위해서 자신은 집주인 부인이 운영하는 가방 가게에 갔다. 붉은 머리가 잃어버린 똑같은 캐머스 가방을 샀다. 도둑이 가방 안감을 찢은 데 뭔가 숨겨진 뜻이 있는 듯했다. 가방을 살 때 가방 가게 남자 점원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포로를 쳐다봤다. 포로는 좀 불편했다. 집으로 와서 포로는 조심스럽게 가방 안감을 열었다. 안에 숨겨진 칸막이가 있었다. 칸막이를 바느질한 방법이 매우 특별했다. 그 아주 단쪽 자국형은 쉐딩방 바닥 속에서 남은 모르핀 가루를 발견했다. 자푸는 즉시 시시 독살 혐의로 쉐딩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포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나가려는데 남자에게 붙잡혔다. 죽은 이는 집주인 부인의 가방 가게 남자. 포로를 의심스런 눈으로 본 점원이었다. 남자 점원이 포로를 사무실로 끌고 갔어. 외국인 기숙사에 사는 문학과 여학생 건매.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 남자 점원이 포에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이름 조라고 여국 뽑자고 해서 검에는 그 파트너야. 두 사람 집주인 부인 곁에 서 있어. 큰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야. 시가 독세당한 그날 밤 검해가 실제로 통로 넘어 기숙사 떠나서 목적은 좀과 다음 계획 상의하려고. 그는 전에 포로와 자푸에게 거짓말해서 첩자 신분 숨기라는 거였어. 그리고 이번 조사로 좀과 검해는 이미 밝혔어. 집주인 부인이 다이아몬드 밀수단 핵심이야.
그는 자주 출입국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이용해 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존과 권매는 어떤 학생들이 연루됐는지 못 밝혔어요. 또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외에서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여오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이번에 포아를 여기로 데려온 건 포아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흘릴까봐 걱정해서예요. 존과 권매의 정체에 대해 포아는 몰라지 않아서 문학과 학생인 권매가 와울과 새 작품을 구분 못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포아는 그녀 정체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존의 말은 포아로 하여금 자신이 산 천하방 순진관을 어울려서 그리하여 밀수단의 수법을 이해하게 됐죠. 지주인 아주니는 아무도 먼저 가게에서 숨은 공간 있는 향주머니를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 파고 외국인 학생 클럽 유학생들에도 팔았을 거예요. 향주머니 산 유학생들이 출국하면 해외 밀수범들이 몰래 따라가서 기회를 봐서 다이아몬드를 향주머니 속에 숨기죠. 이렇게 하면 유학생들이 돌아올 때 모르고 도와서 밀수단이 다이아몬드를 해외에서 들여온 거예요. 아마도 의학과 학생 내내어 천방이 고난한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가방 속 숨은 공간에 밀단의 다이아몬드가 수여져 있었겠죠. 밀수단 멤버들이 다이아몬드를 빼내려고 이선 가방을 훔쳐간 거예요. 발각될까봐. 가방 훔칠 때 기숙사 복도 전구도 같이 훔쳐갔죠. 그래서 복도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도둑은 전혀 예상 못한 게 그녀가 보일실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를 찾는 장면이 시시가 방 창문 너머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시시는 도둑인 걸 알았지만 그녀가 다이아몬드 밀수하는 줄은 몰랐어요. 결국 들켜서 입만 닫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밀수단 멤버지만 책이나 정신력이 약혀 그냥 돈 버시고 살아주길 일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시식 죽은 뒤 집주인 아주머니가 술 취한 상태에서 몸 지를 애키다고 협박했어. 다신 사입주양 하려 거죠. 뜻밖에도 범인이 먼저 입을 막았다. 사건의 진실을 대략 파악했지만 프로나는 여전히 범인의 신원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밤 프로는 자프 경감을 자신의 탐정 사무소로 데려갔다. 사건의 최신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자프는 쉐링 신문 결과를 가져왔다. 쉐링은 죄를 부인했다. 방바닥 아래에 남은 모르핀 가루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프는 쉐링 증언의 진위를 판단하지 못했다. 일단 그를 경찰서에 입시 구금했다. 포로와 자프가 사건을 분석할 때 외국인 기숙사 고고학과 내안내가 갑자기 포로의 도움을 청하왔다. 내안내가 말하길 그는 정치학과 여학생 안경 누나와 방금 얘기했다. 안 누나 말이다. 시시를 독살한 범인은 쉐딩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안경 누나는 보복이 두려워. 진짜 범인을 맞지 못했다. 경대 시와 여도 없네다. 내안내가는 안경 누나가 다칠까 걱정했다. 그래서 프로의 도움을 청하와다. 세 사람이 이야기한 중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전화는 바로 안경 누나였다. 안 누나 말이다. 이제 마음을 챘다고. 진짜 범인 이름을 프로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그가 핵심 정보를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프로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자프와 내안내가와 함께 외국인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안경 누나의 뒤통수가 둥기로 심하게 맞은 것을 발견했다. 이미 피에 젖은 채 죽어 있었다. 프로는 이후 안경 누나 주머니에서 피 묻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사진은 안경 누나가 존경하는 정치가처럼 보였다. 맥 아저씨 가족 3명 가족사진. 그런데 맥 아저씨 아들 아맥 얼굴은 맞은편으로 가려서 얼굴이 보지 않았다. 자프는 안경 누나 손톱 밑에서 빨간색 얇은 머리카락 하늘을 발견했다. 외국인 기숙사 전체에서 빨간 머리를 가진 학생은 한 학과뿐이었다. 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누나 공간 3과 시시와 집주인 부인을 죽인 범인은 같다는 것을 바로 입감이야. 하지만 빨간 머리는 포아로와 자프의 추궁 앞에서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었고 단호히 분해서 게다 그녀는 자프에게 새로운 단서도 줬어. 알고 보니 안경 언니가 병원에 맥 아저씨 보러 갔을 때 맥 아저씨 변호사한테 맡겼대. 자네 우상을 만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안경 언니가 병원에서 인터 중인 빨간 머리를 찾았고 빨간 머리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맥 아저씨 병실에 몰래 들어가서 안경 언니 주머니 속 맥 아저씨 가족 사진은 병실에서 몰래 가져온 기념품이야. 그런데 안경 언니가 병실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맥 아저씨가 갑자기 폐나서 돌아가셔서 하지만 빨간 머리는 확실해. 맥 아저씨는 잘 사고 안경 언니와는 무관해. 포아로는 빨간 머리 지수를 듣고 생각이 작은 표정을 지었어. 탐정사무소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맥 아저씨 가족 사진의 피자국을 닦았고 드디어 아에게 얼굴을 정확히 봤어. 바로 이 사진이 포아로 머릿속에 모든 복잡한 단서들을 연결하게 했지.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다음 날 아침 포로는 평소처럼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추리를 시작했다. 그는 모두에게 최근 사건이 복잡한 이유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도난, 밀수, 살인 사건이 섞인 연쇄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려면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도난 사건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첫 번째 희생자 시신은 포로에게 고백했다. 자신이 참을 수 없는 도둑질 욕구 때문에 계속 남의 가치 없는 물건을 훔쳤다고. 하지만 포로는 전에 진짜 도벽 환자들을 많이 접해봤다. 그들이 보인 증상은 시시와 달랐다. 시시는 도벽 환자인 척했다. 다리 시딩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였다. 포는 이미 눈치챘다. 시시는 헤어라인이 인상적인 시딩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딩은 심리학과 학생이다. 특수 심리 케이스에 당연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시신 벼에 가장했다. 이 법을 신에게 다가려 했다. 포로는 시시가 이런 식으로 사람 좀 건 이해 안 하고 봐라. 그래서 그녀의 속됨을 폭로하지 않았다. 의상 디자인을 배운 김유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포로의 추리를 확인했다. 김유가 알기로는 시시는 정말 헤어라인 멋진 시딩을 밑거리에 노로 짝승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할지 몰랐다. 결국 김유가 도둑들 흉내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김유가 말이 끝나자마자 포가 말을 이어왔다. 김유가 시시를 부추기 걸 암시하며 도벽 흉내게 하건 진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혼란을 만들려는 의도였다. 김유는 집주인 아주머니처럼 다이아 밀수 조직원이기 때문이다. 집주인 아주머니 가게에서 파는 향주머니 안 숨겨진 공간은 의상 디자인 배우는 김유가 직꿰다. 포로는 전에 김유의 특별한 바느질법을 봤다. 향주머니 안쪽 바느질과 완전히 같았다. 그리고 시시가 안경 언니 반지를 훔친 후 김가 시시에게 알렸다. 그 안대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비싼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적어도 김유가 다이아몬드를 잘 안다는 뜻이다. 물론 포로 눈에는 김유는 생긴 집주인 아주머니처럼 그저 온심 아는 분, 살할 요기는 저 없다. 살해거 전삼. 밀수 조직의 다른 멤버야. 이 삼은 시를 복사쓸 뿐만 아니라 집인 분을 로 떠주서 뒤에서 무딘 도구로 안경 언니를 때려 죽였지. 게다가 이 살인자는 매우 교활해. 그는 한 번 이상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키우려 했어. 첫 번째는 동산 가루로 병원에서 훔친 모르핀 가루를 바꿨어. 그리고 혼자 몰래 사용한 후 남은 모르핀 가루를 다시 쉐딩방에 숨겼어. 시행에게 눈을 쏘려는 거야. 두 번째는 안경 언니를 때려 죽인 후에 안경 언니 손톱 사이에 빨간 단발 머리를 끼워 넣었어. 의대생 빨간 머리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 거야. 생각해봐. 안경 언니 뒷머리가 둔기로 강타당해 죽었잖아. 분명 누군가 뒤에서 공격해 한 방에 죽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손톱 사이에 범인의 머리카락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 여기까지 리안. 포함은 거의 휘자. 그는 시절 뒤에 범인을 짐캐서 집주인 부인과 안경 언니를 쥔 생전 여기저기 떠나. 무해해 보이는 고고학과 학생 사한짜이야. 무대는 안경 언니가 구역할 때 사한짜이는 포아로와 자부 형사와 함께 있었어. 그가 어떻게 다시 안경 언니를 공격해? 어때 안경 언니를 곡했는지 말야. 이해해. 포아는 이렇게 명해서 사한짜이는 탐정사무소로 가기 전에 이미 안경 언니를 때려 죽였다고. 그 후 급히 탐정사무소로 왔고 여기를 한 거야. 그 와중에 김유는 사한짜이 지시에 따라 안경 언니인 척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 안경 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증거를 만든 거지. 덕분에 사한짜이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졌어. 사한짜이가 안경 언니를 죽인 동기는 사실 시시와 집주인 부인 사건과는 무관해. 안경 언니가 당한 건 사한짜이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이야. 포아로는 안경 언니 주머니에서 찾은 걸 보여줬어. 맥 아저씨 가족사진 한 장을. 사진 속 맥 아저씨의 아들 아메는 바로 사한짜이야. 안경 언니가 이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야. 병실에서 방금 이 사진을 훔쳐왔어. 그리고 돌아와서 사한이에게 직접 확인했어. 결과는 자신에게 죽음의 화를 불러왔지. 사한이가 안경 언니를 죽인 건 완전 죄책감 때문이야.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직접 엄마 맥 이모를 도살했거든. 포로는 어제 맥수 변호사에게 확인했어. 사한이는 청소년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카페였어. 자료죄에서 돈 훔치고 엄마 맥 이모는 참다. 협의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구치소에 보내겠다고 했어. 근데 사한이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고 수면제로 친엄마를 독살했지. 내 삼촌 진실을 알고 나 뒤 아들 가사려고 밖에겐 아이가 실수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아들에게 엄마를 독살한 자백서를 쓰게 한 후 집에서 쫓아냈어. 사한이가 다시 뉘우치지 않으면 이 자백서로 감옥에 보낼 거라고 협박했지. 하지만 사한이는 집을 떠난 뒤에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어. 이름을 바꾸고 다이아 밀수 일을 했지. 이제는 연달아 3명을 죽였어. 서영 사분이 여치저명으로 죽지 않았다 해도 이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야. 포의 수리를 듣고 나서 김연은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 사한이는 창문 넘어 도망치려 했고 밖에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어. 맥삼촌 변호사는 사한이 샴에 잡힐 자백서를 경찰에 넘겼어.
그를 기다리는 건 처형장의 차가운 족쇄야. 이번 이야기는 명탐정 포로 시리즈의 머리 아픈 미스터리야. 외국의 학생 기숙사 살인사건. 사건 구성은 복잡하지만 논리검도거. 하지만 뼈끼나잖아. 눈길을 끄는 살인 동기나 흔적이 부족해. 그래서 아가사 작품 중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어.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자. 추리, 미스터리, 탐정 드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따에 활로해줘. 다음에 봐.